이번 강의는 제17강 수평 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평 비행을 하려면 항속 거리, 시간, 프로펠러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가 될 것입니다. 항공기 일반적인 비행 형태는 일정한 고도와 속도로 비행하는 등속, 같은 속도죠. 등속 수평 비행이며 이때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들은 평형을 이뤄서 추력과 항력이 같고 무게와 양력이 같다는 것은 이 앞에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수평 비행은 항공기 높이의 변화 없이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일정 방향을 똑바르게 비행하는 것을 수평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가 상승하거나 하강하지 않도록 현재 상태로 조정관을 그대로 고정하고 있어야 할 때 우리가 트림 탭을 사용하면 조정이 용이하다고 앞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체가 상승하거나 일정 방향 똑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강하지 않도록 어느 한 방향으로 약간 휘어지거나 할 때 잡아주는 거, 고정시켜주는 것이 트림 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수평 비행은 기수가 미끄러지는 어떤 슬립, 우리가 미끄러진 걸 슬립한다 했죠. 슬립 현상이 없어야 되므로 그림 17의 1 이거 같이 선의 개가 있습니다. 선의 지시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러더볼이란 건 이게 까만 공이 여기에서 우리 물방울처럼 우리가 조정을 하다 보면은 이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움직이면은 그 자세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이 가운데가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운행입니다. 운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이게 러더볼입니다. 러더볼. 러더를 우리가 찬다, 러더를 친다 하는데 러더가 뭐냐면은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처럼 조정관에 앉으면 발에 닿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방향도 조절해주고 그러죠. 그거를 차면 러더를 찬단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차면은 이것이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자세가 틀리면은 이 볼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중앙에 오도록 맞추는 게 좋죠. 거기까지. 그래서 실습을 해본 분들은 이해가 되고 안 해본 분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수평 비행은 기수가 미끄러지는 슬립 현상, 미끄럼 현상이 없어야 되므로 그림과 같이 이 선액의 러더볼이 중앙에 있도록 하고 항상 이 눈금 가운데 있도록 하고 상승률 계기가 0을 가리키면서 그 말은 상승하지 않고 고도계가 변함이 없도록 계기를 확인하면서 비행해야 하며 수평선과 같은 지형의 가상 형태를 기준으로 수평 비행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 못하므로 계기가 우선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임의로 어떤 내가 반드시 가고 있다 아니면 어떤 어디 회전하고 있다 그걸 모를 때는 어떤 기준선을 잡고 있지만은 거기도 정확하지 않을 때는 계기에 보면은 수평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거, 고도 어디 위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수직 고도계 같은 거, 그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확인해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러더볼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가 조정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커브 틀 때 몸이 휙 휘슬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약간 우리가 급커브를 틀 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쓰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러더볼이 중앙에 오지 않으면은 조정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러더볼이라는 게 뭐라는 건 아셨고, 러더볼은 선액이 지시 안에 있는 방향을 보여주고 항상 볼이 가운데 있는 것이 좋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수평 비행은 뭐냐? 출력을 60, 70% 어떤 프로펠러 회전력을 줄여주고 출력을 60, 70%로 100%를 다 쓰면은 과출력이 되니까 60% 줄여주고 수평이나 선의 지식의 러더볼이 중앙에 오도록 직선 비행을 하면서 상승률 계기 바늘이 움직이에 따라 부드럽게 조정 스틱을 조정해서 0에 근접하게 맞추고 거의 0에 맞추면 되죠. 좀 더 되면 다시 0으로 해주고 하면 되죠. 고도계를 확인하면서 수평 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항속 거리와 항속 시간. 적재한 연료를 사용해서 비행할 수 있는 거리를 항속 거리라 합니다. 내가 연료 지금 여기서 한 발을 넣었다, 쉽게 하면 몇 갤런을 넣었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비행할 수 있는 거리를 항속 거리. 한번 적재한 연료로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을 항속 시간. 몇 갤런 넣으면 항속 시간이 얼마다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리터를 많이 쓰니까 한 80리터 일반적으로 넣으면은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일반적으로 이제 쓸 수 있죠. 그것은 비행기마다 약간 틀리니까 자기가 하면서 겪어보면 알 겁니다. 자,
최대 항속거리를 얻기 위해서 항공기는 뭐 양항비, 양력과 항력, 비가 최대인 받은 각으로 비행하면 최대 항속거리가 나오죠. 서로 적절하게 하면은. 또 항공기가 고속으로 비행하면 양항비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거 뭐 우리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자동차가 일반적으로 한 80km, 90km 하면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기름도 적게 먹고 자동차 잘 가는데 120km, 130km 하면은 속도는 빠르지만은 비례해서 어떤 연료를 먹는 연료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인다고 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양항비가 적당한 것을 벗어나면은 들어간 연료에 비해서 가는 거리가 줄어듭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양항비가 최대인 받은 각으로 비행을 해야 하고 항공기가 고속으로 비행하면 양항비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다시 말해 연료 소모율이 증가하니까 소모율도 최소로 하면서 프로펠러 효율을 최대로 하고 연료를 댈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적게 해서 비행하는 것이 이제 뭐 어떤 요령인데, 양항비는 앞에서 나왔지만 양력 나누기 항력입니다. 양력하고 항력 비율이 양항비죠. 그래서 항공기가 연료를 가득 싣고 출발해서 어떤 비행 속도하고 엔진 출력, 자세, 고도 이런 것을 가장 적절하게 비행할 수 있는 최대 비행거리를 최대 항속거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제일 제대로 했을 때 최대 비행시간을 최대 항속시간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서 항공기는 연료를 가득 싣고 이루하면 그때 중량이 제일 무겁죠. 연료가 다 가득 있으니까. 그래서 비행하면서 연료를 소모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릴 때쯤 되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중량이 변하면 항공기 양력, 항력 이것도 같이 변화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튼 뭐 큰 비행기에서도 가끔 뉴스에 들을 겁니다. 이륙을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돼가지고 착륙을 할 때는 그대로 착륙하면은 연료 무게 때문에 착륙할 때 굉장히 충격이 크니까 하늘에서 빙빙빙 돌다가 착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뭐 힘들면은 연료를 하늘에서 뿜어버리죠.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무게를 줄여서 착륙을 하는 것을 뉴스로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항속거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단위 연료를 소모하는 동안에 비행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갤런을 소모할 때 비행할 수 있는 거리, 이런 것이 비항속거리입니다. 제 생각은 이게 이제 비례할 때 비자일 것 같은데 사전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쓰기는 썼습니다. 영어로는 뭐 이제 스페시픽 렌지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어디 거리, 뭐 특정한 거리, 이건 특정한 거리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뭐 사전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에서 기본 원리를 이제 보면은 항공기 프로펠러는 뭐 기체별로 틀리니까 뭐 2개짜리도 있고 뭐 3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것 보고 우리가 날개 깃이라고 하는데 프로펠러 날개를 날개 깃이라고 합니다. 깃털. 이 날개 깃을 고정시키는 중심에는 허브라고 그러죠. 허브.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프로펠러가 여기서는 2개짜리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날개 깃이 하나 있고 옆에 하나 더 있겠죠. 이렇게. 그럴 때 이걸 보고 날개 깃이라고 합니다. 깃을 날개 깃이라고 하고, 이 날개 깃을 항공기에 고정시키는 가운데 이제 축이 있겠죠. 이걸 보고 허브라고 합니다. 허브. 프로펠러의 날개 깃은 이것을 잘라보면은 에어포일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듯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반듯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도가 이 단면을 보면은 이 허브 쪽은 중심 쪽은 굉장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근데 갈수록 점점 누여가지고 마지막에서는 굉장히 누워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각도로 있어버리면은 이쪽은 도는 거리가 이만큼인데 이쪽은 도는 거리가 엄청 크겠죠. 그러면 속도가 이건 크고 이건 적다 보면은 같은 각도라면 여기에서 굉장히 큰 저항을 받아 가지고 날개가 효율을 못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거리가 길면은 각도가 좀 적어도 적고 거리가 멀고 크고 거리가 짧고 그러면 서로 효율 면에서 조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펠러 날개 깃은 에어포일, 우리 비행기 날개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둥글고 밑에는 반듯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에어포일 양력을 발생시키는 그것하고 똑같이 프로펠러 깃은
회전에 의해서 이거 회전하면은 공기를 밀어내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프로펠러는 2개 또는 그 이상한 날개 깃과 날개 깃을 고정시키는 허브로 되어 있다. 에어포일하고 같은 단면 형태고 양력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회전하면서 항공기를 앞으로 시킬 수 있는 추진력, 추력을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 각 명칭은 프로펠러 중심부, 즉 엔진 샤프트, 엔진 봉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을 허브라고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허브로부터 프로펠러 끝단으로 뻗쳐지는 깃을 블레이드, 블레이드란 건 칼이죠. 칼날처럼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게 칼처럼 날카로운데 이게 블레이드입니다. 블레이드 가장 바깥 가장자리는 끝단 팁이고 뿌리는 허브 연결돼서 끝단 팁, 이건 뿌리 루트, 그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각 부위별 명칭입니다. 자, 피치각이라는 건 뭐냐? 피치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각도입니다. 이거 서 있는 각도, 이거는 높고 점점 약간 이건 적고. 피치가 뭐냐면 프로펠러가 인류 회전하는 동안에 경로를 따라서 진행하는 거리가 한 피치입니다. 이게 한 바퀴 돌 때 도는 어디 진행하는 거리가 피치. 그 다음에 활공거리와 시간은 항공기가 최대 양항비를 내는 양력 항력과 비를 내는 속도로 비행할 때 가장 먼 거리까지 활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대 양항비를 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양항비를 가지면 멀리 활공을 합니다. 저로 가는데 이제 활공 시간은 최소 어떤 강하율 속도로 비행할 때 이제 증가하죠. 가장 강하를 이제 적게 최소로 할 때 갑자기 하면은 뭐 밑으로 내려가니까 거리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엔진은 이제 프로펠러가 회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프로펠러 날개 깃 회전으로 추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프로펠러 날개 깃이 뒤틀려 있는 이유는 프로펠러가 이제 바등각이 작동해서 앞으로 어디 전진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프로펠러 항공기 좌선에 경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량항공기를 운항하면은 거기서 바로 예를 들어서 이륙을 했을 때 반드시 올라간다고 분명히 갖다 이제 우리 조정관을 잡고 하니까 힘을 주니까 처음에는 모르는데 그대로 올라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비행기가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프로펠러가 오른쪽으로 돌다 보니까 비행기는 거기에 반작용으로 거꾸로 왼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 그것 때문에 프로펠러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비행기는 거기에 어떤 반작용으로 자꾸 여기서 왼쪽으로 좌선에 왼쪽으로 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조정관을 고정을 해주면 되죠. 고정을 꽉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올라가면 그대로 우리 자동차는 핸들 웬만해가지고는 안 꺾어도 직선거리를 가죠. 그렇지만은 비행기는 계속 조정관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좌선의 공양, 경향이 있다. 왼쪽으로 돌라 그런다 합니다. 그 다음에 토크 반작용이라는 것은 이륙 활주 중에 발생하는 요잉이라고 있죠. 요잉이라는 것은 새로 이제 위아래 축을 중심으로 흔들흔들 하는 걸 요잉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이제 적절한 러더를 쓰거나 또는 러더 트림을 조정해 갖고 우리가 수정을 하면서 합니다. 토크 반작용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면 동일한 힘이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어떤 작용 반작용 법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가 어디 프로펠러가 오른쪽으로 도니까 항공기는 왼쪽으로 틀어지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때는 러더를 발로 차주거나 아니면은 적당히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길면은 트림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토크 반작용. 그 다음에 아음속과 초음속 흐름. 아음속이라는 것은 음속에 가깝다 그 말이죠. 조금 부족한 거. 공기는 압축 가능하고 점성이 있다. 끈적끈적한 성능이 있다. 우리 볼 때는 바람이 시원하다. 그것도 점성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점성이 전혀 없으면 못 느끼겠죠. 속도가 증가되어 음속에 가까워지면 압축되어 공기 밀도가 증가하므로 압축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 음속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아는 거 똑같습니다. 뭐 소리의 속도, 온도와 관련이 있다. 표준 기온인 15도인 해수면 음속은 661도인데
4만 피트에서 온도가 낮은 영하 55도일 때는 음속이 574노트만 돼도 음속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아음속, 천음속 뭐 그게 뭐냐? 아음속이라는 것은 마하, 음속 0.75보다 좀 적으면 아음속이라 한다. 천음속은 0.75에서 1.2 사이. 음속 어디 그 금방 천음속이고, 그 다음 초음속은 마하 1.2에서 5, 극초음속은 마하 5 이상. 뭐 이거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음속은 음속보다 좀 못하다. 천음속은 음속이다. 뭐 그 정도만 알지 뭐 0.75보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층이란 뭐냐? 경계층이란 것은 우리 갑자기 경계층이 나오는데 우리 항공기 날개에서 앞에 단원에 나왔던 것 같은데, 공기 흐름을 흐를 때 공기가 예를 들어서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공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공기가 쭉 앞으로 마주치는 공기가 흐를 건데, 날개의 어느 부분에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기울기가 들여지면 거기서 공기가 흐름이 회오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멀어지죠. 그런 그 위치를 우리가 자유 흐름에서 벌어지는 것, 거기를 보고 우리가 경계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는 점성이 있으므로 날개 표면을 따라서 흐르면 점성으로 인하여 공기 입자가 항공기 표면에 달라붙게 되지만, 계속 날개 표면에 처음에는 달라붙어서 뒤로 빠지게 되는데, 표면으로부터 떨어진 곳의 공기 입자 속도는 항공기하고 표면하고 닿지 않은 상당히 위로 떨어지거나 아래로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항공기하고 붙는 어떤 점성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냥 자유 바람으로 될 뿐이지 항공기하고 관계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날개하고 가까이 있거나 붙어 있는 경우는 항공기 날개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점성 때문에. 근데 항공기 날개보다 많이 떨어져서 흐르는 바람은 항공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유 흐름으로 된다. 그걸 보고 그 위치, 그걸 보고 전혀 경계층이라고 합니다. 이 공기 입자가 점성 영향을 받아서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얇은 층을 경계층이라고 하고, 경계층 안에 흐름은 이제 뭐 측류, 난류로 구분되는데, 측류란 것은 흐름이 반드시 원래 왔던 대로 가는 거, 그게 측류고, 난류라는 것은 중간에 앞에서 한번 그림으로 4개로 봤었죠. 받은 각을 얼마로 하고 얼마로 했을 때 보면은 뒤에서 난류가 흘렀었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흐름이, 측류 흐름이 깨지고 난류가 오는 거. 그 다음에 경계층 분리는 뭐냐? 말 그대로 그 경계층에서 유체 운동이 어떤 고체 영향을 받으면서 흐르는 어떤 유체 영역이 어떤 경계층인데, 흐름이 어느 부분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보고 경계층 분리라고 합니다. 경계층 내에서 어떤 유체가 표면을 따라 흐르다가 표면으로부터 떨어지는 현상, 그걸 보고 우리가 분리 현상이다, 경계층 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충격파라는 것은, 이제 이건 뭐 음속에 관계된 건데, 항공기가 가끔 보면은 뻥 하고 소리 날 때 있죠. 음속에 가까워지면은 날개 근처에서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그 충격파는 이제 항력을 증가시키고,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충격파 뒤쪽에 굉장히 고압적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항공기가 음속을 이제 돌파하면서 소리 내는 거, 그걸 보고 충격파라고 그러죠. 자, 여기까지 그냥 다양하게 했었는데, 한번 연습 문제 한번 풀면서 정리해보죠. 최대 항속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최소 요구 출력으로 비행하면 됩니다. 아무튼 실속만 어디 당하지 않게 최소 요구 출력으로 비행을 하면은 항속 시간을 제일 많이 갑니다. 연료 소모가 제일 적게. 그러니까 프로펠러 1회전으로 1회전하는 걸 보고 피치를 한다죠. 그럴 때 실제로 프로펠러가 이동한 거리를 뭐라 하냐? 실제로 가는 거리, 유효 피치라고 합니다. 프로펠러가 이동한 거리, 유효 피치. 그 다음에 프로펠러 시선과 기준면이 어디 각도를 뭐라 한다 했어요? 피치각이라고 한다죠. 피치각. 피치를 얼마나 올려주냐, 우리 머리를 올려주는 거. 프로펠러 시선과 기준면 이런 각을 어디 피치각이라고 했습니다. 시선은 알죠? 시선은 블레이드 앞면하고 뒷면하고 서로 직선을 연결했을 때, 단면을 앞쪽 뒤쪽 연결했을 때 그 선을 시선이라고 그러죠. 그것하고 이루는 각도, 피치각. 그래서 날개 뿌리 부분에서는 피치각이 높고, 날개 끝 부분에서는 피치각이 어디 작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프로펠러 구동 항공기에서 최대 거리를 비행하려면 어떻게 하냐?
최대 거리 하려면 최대 양항계수입니다. 최대 양항계수. 최대 항속 시간 하면 시간만 따진다면, 거리와 시간만 따진다면 최소 요거 출력. 아무튼 추락만 안 할 정도로 비행하면은 오래 버티고, 여기서 말하는 최대 거리 비행하려면은 최대 양항계수로, 양력 항력 계수가 가장 좋게 가면은 멀리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나왔던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는 프로펠러 토크, 반작용과 회전의 특성을 인하여 항공기 기술을 왼쪽으로 틀어지게 한다 했죠. 프로펠러 오른쪽으로 도니까 항공기는 왼쪽으로 틀어지는데,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좌선의 경향, 왼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조정관을 항상 안 틀어지게 잡고 있어야, 그러면 계속 왼쪽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